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어질량 들어간 한자 정리하겠습니다. 모양 한자가 비슷한데 발음도 비슷한 한자들을 좀 엮어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량자 들어간 한자 모아서 다 익힐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혹시 대책이 있으신 분들은 183쪽과 184쪽에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같이 보시고 없는 건 메모도 하시고 틀린 건 좀 고치시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시청만 하셔도 재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질량 들어간 거 당연히 한번 보시고, 물새 들어가면 물결량, 여자 들어가면 아가씨랑, 달월 들어가면 발글랑, 여기다 고루 들어간 사내랑 쉽죠? 또 한번 볼까요? 행랑랑, 고우리랑, 사막이랑, 일이랑, 오기름랑 이렇게 랑 발음을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질량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쪽으로 할게요. 공류가 있어요. 좋은 것만 골라내야 되는데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렇게 기구를 놓고 물건을 넣으면 아랫부분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펜으로 약간만 좀 설명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채가 하나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차 구멍이 숭숭숭 난 채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난 채인데 어떤 곡물을 곱게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 곡물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죠. 네,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랫부분으로 곱게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우리가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로 보고 곡식을 넣는 걸 얘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은 어떤 게 되겠어요? 그렇죠.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채로 걸러내는 모습을 어질량 좋게 만들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채에다가 곡식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좋은 것만 해서 어질량은 좋다라고 되고 영어로 얘기하면 good 이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량하다, 양심적이다, 양호다, 계량이다, 우량이다, 양질이던데 앞에 오면 양 발음하고 뒤에 가면 량 발음하는 거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두음 법칙이 좀 어렵죠. 자, 물씨 들어갔습니다. 물이 좋습니다. 좋은 물결 출렁출렁, 물결이 찰랑찰랑. 그래서 풍랑, 유랑, 방랑, 낭비. 물하고 관계되는데 물씨 쓰는 게 그래서 낭비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자를 썼습니다. 좋다니까 아주 좋은 여자입니다. 아가씨, 예쁜 여자입니다. 남성분들 예쁜 여자 좋아하죠. 일단은 그 사람 알아기 전에 보이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예쁘면 일단 호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뻐서 그 사람 알아갔더니 더 좋습니다. 그런데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예쁜 여자, 좋은 여자입니다. 낭자라고 부르는데 결혼하기 전에 여자, 아가씨 처녀고요. 낭낭이라고 하면 어머니나 왕비를 표현할 때도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낭자 많이 아시죠? 무슨 낭자 이렇게 불러보면 요즘 낭자라고 하면 좀 징그럽죠. 아가씨, 미스 이렇게 누구누구 이렇게 부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발글랑은 앞에 있는 한자가 옆으로 와서 약간 모양이 변할 수 있습니다. 뒤에다가 다루를 써서 다리 밝다, 좋다, 밝게 빛나고 있다 해서 아주 발글랑인데 좋은 뜻으로 많이 씁니다. 명랑하다, 낭독도 밝게 책 읽는 거고요. 낭보 좋은 소식입니다. 한자 자체가 아주 밝게 씁니다. 이량이면 웃는 얼굴 좋지요. 제가 찡그리면서 수업하면 여러분 싫겠죠? 웃는 얼굴이 정말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발글랑 저도 점점 웃게 되는데요. 웃으면 또 복이 온다고 하니까 또 웃어서 웃을 일이 생기는 거라고 하고요. 발글랑은 좋은 뜻입니다. 자, 사내랑자는 뒤에 있는 한자가 자체가 마을입니다. 마을이고요. 좋을량을 쓰니까 마을에서 정말 어질고 좋은 남자를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다가 딱히 남자 아들자나 사내남은 쓸 수 없고 이거를 표현하는 거야. 마을에서 제일 잘나고 제일 좀 똑똑하고 이런 사내를 상징하는 거죠. 낭군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자는 낭자라고 했고 남자는 낭군이라고 신랑이라고 해서 새로 맞이한 남자고요. 화랑도라고 해서 통일신라의 군대 조직인데 아주 꽃같이 예쁜 남자 조직이죠. 그래서 이 화랑 밑에 많은 무리들의 낭도가 따라다녀서 화랑도라고 표현하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연예인 넣고 이제 팬들이 모인 거죠. 근데 군대예요. 군대. 쌈도 잘하고 지리도 잘 알고 전술도 쓸 줄 알고 그런 집단이죠. 행랑랑은 그림을 한번 봤는데요. 남자들이 특히 남자 사내만 쓰는 손님 접대하는 행랑채, 사랑채인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본가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딱 독채처럼 있는 걸 이렇게 행랑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사극 보면 행랑아범이라고 이거 지키는 그래서 집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간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집엄자를 씁니다. 우리가 보통 간머리라고 하는 건 집엄이에요. 여기서 보면 집면, 집엄 이건 큰 집이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은 조금 작은 집이고 그래서 행랑은 큰 집 이렇게 좀 그림을 보시면서 외우면 좋겠고요. 사랑도 집이고 사랑채라고 할 때 그래 행랑, 화랑 이럴 때 집입니다. 집. 그 다음 고을 이름랑 범랑랑 나왔는데 앞에 구수록자가 옆에 오면 여러분 점 쓰지 않습니다. 뒤에 사내랑자가 발음 좋습니다. 그래서 귀한 구술 귀한 사내가 사는 고을이다 라고 해서 고을 이름랑자고요. 범랑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금속이나 도자기 표면에 구워 올려 윤이 나게 하는 광물의 원료 약이 범랑입니다. 범랑 할 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 고을 이름랑 범랑랑 랑 발음만 잘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사마귀 낭자인데요. 앞에 벌레충에다가 뒤에 있는 한자 사내랑을 집어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사내같이 무서운 사마귀다. 여러분 사마귀 아시죠? 흔히 당랑거철로 많이 쓰는데요. 사마귀당, 사마귀랑, 사마귀가 막을 거 수레바퀴 자국철, 수레가 가고 난 바퀴 자국에 사마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귀가 수레 앞에서 자기 앞발을 들고 수레를 막아보겠다고 하는 광경을 장공이라는 사람이 사냥을 가다가 봅니다. 그래서 그 보면 수레하고 사마귀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수레가 이기죠. 그래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강장한테 반항하는 것을 당랑거철이라고 합니다. 좀 힘의 겨루기가 아예 시작부터가 다를 때 그럴 때 쓰는 말로 많이 쓰죠. 세 발의 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당랑거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일이랑자는 일이라는 짐승인데요. 늑대과에 속하는 짐승입니다. 늑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앞에다가 개견변이 아마 늑대과 객과라고 해서 개견변의 변형자를 쓴 것 같고 어질량자는 량 발음이 랑이 됐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낭패인데요. 일이 잘 안 된 거 아우 이분 일이 실패했어 낭패야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요. 일이랑자와 일이패자는 똑같은 일이과인데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보통은 일이랑자는 앞다리가 길고 일이 패자는 뒷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둘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다니는 짐승 중에 하나인데 하나라도 없으면 잘 걷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패라는 말 같이 다닌다는데 한쪽이 없어졌다는 표현으로 낭패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실패했다는 뜻이죠. 뭐가 잘 안 됐다는 말. 자, 그 다음 옥이름 랑자는 옥자가 그대로 왔고요. 뒤에 좋을 량자가 랑 발음됐습니다. 구슬 중에서 좋은 옥이다고 자 어질량자 계속 제가 좋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슬 중에서 좋은 옥구슬 임랑이라고 해서 아주 예쁜 옥인데요. 보통은 그런 사람을 비유할 때도 쓰고 아주 좋은 책을 비유할 때도 쓰고 그래서 임랑이라는 말도 있다는 거 살짝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질량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오늘은 차리번 들어간 한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리번 들어간 한자가 다 들어가고 발음이 비슷한 한자 상당히 많습니다. 한두 자가 있는 게 아니라 10자가 넘습니다. 이 한자 오늘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혹시 제 책에 있으신 분들은 249쪽에 시작해서 252쪽까지 연결이 상당히 몇 페이지나 됩니다. 같이 보시면 메모할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분은 그냥 보셔도 재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차례번자, 번역할 번자, 그을 번자, 우거질 번자. 일단 한자가 좀 어렵지만 번자 들어간 걸 앞에 배치를 좀 해봤습니다. 울타리 번까지 번, 기번도 번. 그 다음 반입니다. 이제 강이름 반. 그 다음 되풀이할 번, 뜬물반 이런 말도 있고요. 설일반, 파자도 있습니다. 뿌릴파, 살필심, 물이름심 이렇게 발음이 완전히 바뀌는 한자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례번자의 근문이나 소전 해서체를 보시면 농부가 지나간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발자국 모양을 그렸다고 해요. 밭에 있는 발자국인데 이게 우리한테 점점 오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밭에 난 발자국을 순서대로 농부가 씨를 뿌리면 농부 발자국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농부 이야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저는 어떤 생각이 했었냐면 아버지가 앞에 이렇게 걸어가고 엄마가 앞에 걸으면 눈밭에 걸어갈 때 그 보폭을 따라서 이렇게 제가 짚어보려고 했는데 어렸을 때 안 되잖아요. 보폭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똑같이 씨를 뿌릴 때 밭에
곱게 갈아놓은 밭에 농부가 지나갈 때 그 발 자국만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순서대로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걸 좀 유념하시면서 보고, 위에는 한자를 많이 뭐 해석하려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발자국이구나. 그래서 순서대로 번호, 번지, 당번 이런 말 할 때 쓰는데요. 자, 만약에 뒤에다가 날비를 쓰게 되면 새가 차례차례 날개를 펄럭이면서 장소를 옮겨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말을 바꾸다, 장소를 옮기듯이 말을 바꿔주는 작업에서 번역이라는 말로 우리가 지금은 해요. 갑자기 새 날개가 번역이 돼서 뜬금없긴 한데, 네, 새가 날아서 장소를 대한민국에 있다가 일본에 있다가 중국에 갔다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좀 바꾼다는 표현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역할 때 제일 많이 쓰고요. 바꿔서 뒤집으면 번복이다고, 번안은 바꿔서 제안하는 거, 이렇게 안건을 바꾸는 것도 번안이라고 하죠. 그 다음 구울 번자 제가 그림 하나 놨는데요. 여기에 번철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먼저 설명을 하면 불로 여러 번 구울 때 쓰는 말인데요. 번육이라고 하면 이제 여러 번 고기를 굽는 거고, 번철은 이렇게 구울 때 쓰는 철인데 지짐질이나 소뚜껑을 젖힌 모양, 무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죠? 여기다가 이제 볶음밥 해먹고 고기 구워 먹고 하는 걸 번철할 때 이렇게 쓰는 한자입니다. 자, 그 우거질 바, 풀이 우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이 여러 겹으로 무성하게 우거졌다. 번자를 여러 번이라고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번성이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번성할 번. 그런데 이자도 괜찮습니다. 번국이라고 하는 건 오랑캐를 우리가 번국이라고 고대에 이렇게 문서 보면 많이 써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울타리 번, 풀초를 붙였습니다. 이제 풀초에다가 물수까지 또 붙습니다. 그래서 뜬물바는 좀 이따 배우실 텐데, 쌀 씻을 때 쓰는 그 뜬물 맞습니다. 풀로 우거져 있는 울타리인데, 울타리는 보통은 뭐 이렇게 경계선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벌리 할 때 리자도 울타리여서 벌리를 울타리로 보고요. 번신은 왕실을 수호하는, 이렇게 울타리처럼 지켜지고 있는 신하를 번신이라고 합니다. 특이하죠? 번발음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번, 깃발입니다. 깃발을 만들 때 수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수건건 천을 대용하는 걸 쓰고요. 뒤에다가 번해서 수건 같은 천으로 만든 깃발인데요. 번기라고 해서 깃발이 그대로 써서 표지가 있는 깃발입니다. 어디 가면 이쪽으로 가시오, 뭐 초록색, 녹색, 또 파란색 이렇게 해서 뭔가 이 깃발로 인해서 방향을 표시하는 그런 깃발들, 번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이름 반, 반도 되고 번도 되는데 보통 이제 반 발음을 많이 해서 제가 반을 첫 번째로 하긴 했는데요. 돌이 많이 있는, 강바닥에 돌이 많은 그런 강을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자에는 번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개수록을 좀 보시면, 반개수록 칠학파 유형원이 지은 시입니다. 책입니다. 반개가 유형원의 호예요. 그래서 그분이 손 가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써놓은 글의 수집입니다. 그래서 반개수록 할 때 쓰는 한자고요. 제 원본에 이 숫자가 약간 좀 오타가 났으니까 참고하셔서 책 있으신 분 조금 고쳐놓으세요. 자, 그 다음 되풀이할 번자인데요. 실사입니다. 실타래가 줄줄줄줄 한 올 한 올 풀려가듯이 글을 줄줄줄줄 풀어갑니다. 지금 제가 차례번 들어간 한자들을 줄줄줄줄 풀듯이 뭔가 풀어서 해석한다는 뜻이어서, 번역은 원래 이렇게 쓰죠. 날비자를 써서. 그런데 실사를 써도 맞다. 그런데 실사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쓰지 않는 한자들은 많이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번역을 쓰라고 하면 거의 이렇게 날비 들어간 한자로 쓰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뜸물반,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쌀 씻을 때 쓰는 뜸물인데요. 앞에다가 물수 쓰고 뒤에 차례번을 써서 뜸물반, 번 발음이 반돼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강 이름 쓸 때 쓰고요. 반목이라고 해서 뜸물로 머리를 감는데, 여러분 이 뜸물로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세제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도 감고요. 설거지도 하고요. 저도 이 뜸물로 쓸 수 있는 거 뭐 하냐면, 기름기 있을 때 이 뜸물 좀 사용하고요. 특히 전라도는 된장국 끓일 때, 된장찌개 할 때 이 뜸물로 하면 참 맛있습니다. 탁하는 그런 맛도 있고, 생선 요리할 때도 뜸물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전 그렇습니다. 다들 요리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밥먹 이렇게 뜸물로 머리를 감기도 했었대요.
그다음 설일반이라고 하는데요. 뱀이나 용이 몸을 겹쳐 있는 것을 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벌레층, 파충류가를 쓰시고 번자 여러 겹 이렇게 꽈리 틀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발룡인데요. 아직 하늘에 안 올랐어요. 꽈리 틀고 앉아 있으니까 아직 땅에 서리고 있는 아직 기가 확 이렇게 나지 않은 용을 우리가 반용이라고 합니다. 반자가 절반반 이런 거 아니에요. 서리 틀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용이라는 뜻입니다. 발음이 완전 바뀌는 거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다가 손수를 썼습니다. 아까 농부가 차례번은 씨 뿌리면서 발자국 낸다고 했잖아요. 바디라인 지나가면서 손으로 막 씨를 뿌려요. 이렇게 씨를 뿌립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죠? 파종이라고 하고 막 뭘 뿌려요? 전파라고 하고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아자에 공사관 간자에 그다음 파천 뿌리다 옮겨가다 뿌리고 옮겨가듯이 공사관으로 내 거처를 옮기는 고종이 조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죠. 민비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몸을 피신하는 사건이 아관 파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친러시아 세력에 의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걸 아관 파천할 때 이렇게 파천 할 때도 쓰는 한자입니다. 역사 용어네요. 자, 샬필 심자를 보시면 발음 엄청 특이하게 돼버렸어요. 집에다가 차례 번입니다. 이때는 발음 역할보다는 뜻과 뜻이 만난 회의자를 보시는 게 좋겠죠. 집들에 있는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집에 있는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왜요? 도둑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죠. 집들에 있는 발자국을 유심히 봅니다. 심은, 심판, 재심할 때 쓰는데요. 제가 옛날에 봤던 신문 기사에서 인삼을 8년에서 10년을 키웠던 인삼을 도둑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삼집 하시는 분이 옆에 이렇게 숙박업을 했었어요. 그냥 숙박업에 온 사람들이 범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잡잖아요. 그런데 인삼밭에 발자국이 난 걸 그대로 경찰한테 신고해서 그 발자국이 나는 신발을 찾아서 그 발자국이 난 신발의 흙과 인삼밭에 있는 흙에 DNA나 이런 뭔 성분 있잖아요. 성분, 흙성분. 그게 일치해서 범인을 잡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발자국을 유심히 살펴서 도둑을 잡은 기사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요. 살펴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 자인데요. 앞에다가 물수만 집어넣습니다. 설필심에다가. 그래서 강 이름을 만들었고요. 지금 심량이라고 해서 중국 요동시에 있는 도시 할 때 쓰는 중국 이름이 많이 쓰니까 좀 읽을 일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차례번자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